여기까지 정리. 그럼 두 번째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번째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은 얘가 보험에 가입을 한 거는 똑같이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어요. 종합위험에 가입을 5종 한정이 아닌 종합위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재해의 유형이 조수해 또는 화재로 인하여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얘는 더 중요한 거 중요하니까 색깔 다르게 얘가 중요해요. 모든 피해가 그러니까 이게 모든 피해라는 말은 계약 24시부터 해서 적과 후 착과수 시점 적과 종료 시점까지 모든 피해가 조수해 또는 화재로 적과 전에 예를 들어 1차 조수해 2차 조수해 3차 조수해 4차 때 냉해가 왔다. 모든 피해가 조수해 아니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는 적과 전 상황의 모든 피해가 조수해 또는 화재로 인하여 요게 필수 조건이 모든 피해가 조수해 또는 화재로 인하여 일부 나무에만 그 피해가 국한된 경우 제한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착과 감소 과실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조수해가 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수해라는 놈은 멧돼지나 까마귀 피해겠죠. 그죠? 자, 멧돼지 가족이 출연해서 이 과수원에 나무가 300주가 있는데 1번 나무부터 해서 300번 나무까지 다 들이받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로또 맞을 확률이겠죠. 그죠? 아니면 뭐 그 산에 있는 모든 멧돼지가 총 출동해서 한 몇천 마리가 와서 그 과수원을 다 휘집지 않는 한 일부 피해겠죠. 전부 피해는 있을 수가 없다고. 화재의 경우는 화재가 나면 싹쓸이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옆집에 불이 나서 우리 집에 번진 거야. 근데 119가 와서 다 타기 전에 진화를 끝낸 거예요. 그럼 일부만 타고 나는 거죠. 이거는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죠. 전체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일부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조수해 또는 화재로 인해서 과수원 전체의 피해를 입으면 이렇게 안 해요. 일부 피해만 입어요. 그럼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모든 피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 24시부터 적과 종료 시점까지 모든 피해가 어떤 재해로 조수해 또는 화재로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입었을 때 어떻게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때는 미니멈이라고 해서 미니멈은 최소값이란 뜻으로 괄호 안에 있는 값 중에 작은 값을 선택합니다. 작은 값. 첫 번째가 평착에서 적착을 빼는 거. 요거 하고. 얘가 한도예요. 한도.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한 게 얘가 기본이잖아요. 평착 마이너스 적착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과수원 전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 착과 감소 과실수가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잖아요. 그죠?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계산한 것보다 더 피해가 많이 나올 확률은 있다 없다? 없는. 그래서 얘를 한도로 해요. 얘를 한도로 해서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보험회사가 최대로 인정해주는 감소 과실수와 비교를 해서 어느 쪽? 작은 쪽을 뭐로 한다? 착과 감소 과실수로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는 일부 피해 때 산정하는 거예요? 전체 피해 때 산정하는 거예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과수원 전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 예로 산정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로 했을 때가 최대 피해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예를 한도로 해서 미니멈이 붙으면 전부 한도를 뜻하는 겁니다. 작은 거니까. 그럼 실제로 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요렇게 구해요. 요렇게 구합니다. 평착에다가 곱하기 나무 피해율. 제가 여기서 나무 피해율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얘 이름이 뭐냐면 최대 인정 피해율이에요. 최대 인정 피해율. 보험회사가 인정해주는 피해율 중에 가장 큰 값인데 얘는 인정해주는 피해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굳이 최대 인정 피해율을 할 필요 없이 얘 이름을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나무 피해율로 표기를 해도 돼요. 왜? 피해 입은 게 어디에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나무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평년 착과수에다가 뭐를 곱했어요? 나무 피해를 곱했지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이 나무 피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율의 의미가 뭐예요? 피해율이. 자,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피해 입은 거고 얘는 정상이에요. 정상. 전체 개수가 100개예요. 전체가 몇 개? 100개. 100개 중에서 피해를 30개 입었어요. 그럼 피해율은 몇 프로예요? 30개죠. 비율로 따지자면 30%잖아요. 그러면 피해율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중에서 피해 입은 비율이에요. 전체 중에서 피해 입은 비율이에요. 그러면 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분수식으로. 그래서 분모값에 가는 게 기준이죠. 전체가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지금 무슨 피해라고 했어요? 나무의 전체는 무조건 실제 결과주수야. 무조건. 나무의 전체는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실제 결과. 가입 결과주수 아니에요. 실제, 왜? 가입했던 거는 계약자의 고지사항으로 가입을 하는 거고, 현장에 갔더니 보식을 해가지고 유목이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실제 결과주수가 아니죠. 그죠? 회사가 인정해 주는 거는 실제 결과주수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입 금액이 바뀌어요. 실제 결과주수로 바뀌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무의 전체는 무조건 뭐다? 실제 결과주수. 나무의 전체는 실제 결과주수예요. 그럼 이 실제 결과주수 중에서 피해 입은 나무가 분모에 가겠네. 분자에 가겠네. 그러면 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피해 입은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니까 나무가, 멧돼지가 나무 있네 한번 들이받은 거야. 뿌리채 뽑혔어요. 도복되었죠. 고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죽은 나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죽은 나무. 그 다음에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수확 불능인 나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부 피해 나무. 일부 피해 나무. 이게 조금 묘한 게요. 묘한 게. 자, 고사된 나무라면 그 나무의 과실이 다 죽은 거잖아. 그럼 몇 퍼센트 피해? 그 나무 자체만을 보면 100% 피해죠. 그 다음 수확 불능도 100% 피해로 간주해 주는 거니까 100% 피해죠. 근데 일부 피해 입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고라니가 왔는데 키 작은 고라니야. 밑에 있는 과실만 다 따먹어 버리고 위에는 과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나무 한 줄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피해 입은 거죠. 여기에서의 일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뭐 한 20주. 그러니까 여기의 일부라는 말은 기준은 실제 결과 주수를 기준으로
일부 나무들만 피해를 입은 거예요. 100주 중에 10주. 근데 여기에서 일부 피해는 나무 한 주를 기준으로 그 나무의 절반만 따먹은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얘와 얘가 다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일부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몇 퍼센트 피해로 본 거예요. 얘 100%죠? 얘 100%잖아요. 얘 100%잖아요. 그죠? 만약에 얘를, 이 일부 피해를 입은 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 일부 나무가 총 30주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 30주 중에서 10주가 고사되었고 10주가 수확 불능이 되었고 10주가 일부 피해를 입었어요. 이 10주들을 전부 다 가서 살펴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키 작은 고라니가 와서 밑에 거만 다 따먹었다면 위에 거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험회사라고 한다면 이거 100% 인정하겠어요? 50% 피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피해 입은 나무들 중에 전부 다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세는 거야. 평균적으로 달려있는 과실이 몇 개인지를 조사를 해서 그 평균보다 비율로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다 따먹은 게 남아있는 게 50개 남아있다고 하면 평균값에서 50개를 빼면 피해 입은 과실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직접적인 일부 피해에다가 피해율을 곱해서 일부만 인정을 해줄 텐데 우리 산식에는 여기에다가 피해율을 별도로 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100% 피해로 본다는 거예요. 오케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일단은 분자값에 들어가는 거는 죽은 나무, 수확이 불능인 나무, 일부만 피해 입은 나무들은 전부 분자값에 가서 피해 입은 나무들로 봐요. 이걸 우리가 피해 대상 주수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피해 대상 주수. 피해 대상 주수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고사, 수확 불능, 일부 피해 주수. 자, 그래서 1차 멧돼지가 출현을 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이렇게 나무 피해를 산출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집이 맛집이네. 옆 동네에 살던 멧돼지가 2차 출현을 해서 또 피해를 입었어요. 3차 출현을 해서 또 피해를 입었어요. 자,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산출을 할 거냐? 이때는 피해 대상 주수를 누적합니다. 피해 대상 주수를 뭐 한다고요? 누적해서 산출합니다. 나무 피해율을 산출을 할 때 여러 번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대상 주수를 뭐 한다고요? 누적해서 산출한다. 오케이?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겠죠. 어떻게 멧돼지가 3번 출현하겠습니까? 근데 현재 우리 산출식은 그렇게 돼 있다고. 나무의 피해율은 여러 차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피해 대상 주수를 뭐 한다고? 누적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자, 이게 뭐라고요? 나무 피해율이자 최대 인정 피해율이에요. 그러면 얘와 얘를 비교해서 어느 쪽? 작은 쪽을 우리는 뭐로 한다? 착과 감소 과실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평착이 10,000개. 적착이 6,000개. 그러면 1,000개에서 6,000개를 뺐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착과 감소 과실수 몇 개가 된다? 4,000개. 여기서 평년 착과수가 10,000개. 나무 피해율이 10%. 나무 피해율이 몇 퍼센트? 10%. 그럼 10,000개의 10%니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000개 피해 입은 거죠. 그럼 이때의 착과 감소 과실수는 1,000개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두 개 비교해서 어느 쪽으로 한다? 작은 쪽.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 세 번째. 제가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세 번째 방법이 있는 세 번째. 그러면 지금 이제 종합위험은 두 번 다 했잖아. 우리가 적과 전에 가입할 수 있는 보장 유형은 종합위험 아니면 5종 한정이잖아요. 종합위험일 때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가입을 했을 때?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을 때. 어디에 가입을 했을 때?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을 때의 착과 감소 과실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방법은 똑같아요. 5종 한정일 때의 착과 감소 과실수는 똑같이 미니멈, 평착, 마이너스 적착하고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똑같아요. 그럼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어떻게 구했어요?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 그러면 최대 인정 피해율이 뭔지만 알면 되네. 최대 인정 피해율이 뭔지 알면 되네. 최대 인정 피해율. 최대 인정 피해율은 유가타박률, 나무 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낙엽 인정 피해율. 자, 여기에 타박률 피해율이죠. 타박이 뭐예요? 맞아서 박살이 난 거예요. 우박에 맞아서 박살이 난 거예요. 그 비율, 피해율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의 피해율, 그 다음에 낙엽으로 인한 인정 피해율, 전부 피해율이죠. 이 피해율 중에서 어떤 거? 가장 큰 거, 이거를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고 해요. 5종 한정일 때의 피해율은 최대 몇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유가타박률, 나무 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그럼 얘도 조사.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 가장 큰 놈을 뭐라 부른다? 최대 인정 피해율.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유가타박률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산출하느냐, 나무 피해율을 어떻게 조사하고 산출하느냐, 그 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율을 어떻게 조사하고 산출을 하느냐, 이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가 적과 종료 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을 때, 종합위험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여기가 계약 24시, 종합위험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평가사가 현장에 가서 조사해야 될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조사 종류가 몇 번?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자동차 사고가 나면 출동하지요. 출동을 해서 딱 보니까 사고가 났지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어느 부위에 뭐가 사고가 났는지를 조사하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율은 조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면 안 해요. 왜 그러냐니까 착과감소 보험금은 과거 5년 동안의 평년 착과량 대비 이번에 조사된 적과 후 착과수가 줄어든 거를 보상을 하는 거니까 얼마만큼 착과가 줄어든지를 보려면 뭐 조사하면 된다고? 적과가 끝나고 나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을 때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건 종류가 두 가지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두 번째는 적과 후 착과수. 그러면 보험금 나와요. 그 두 개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종합위험에 일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을 때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나무의 피해가 있거나 아니면은 낙엽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는 추가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조사 외에 더불어서 하는 조사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추가 조사. 그 추가 조사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와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져요. 종합위험에 가입했을 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하고 저가 후 착과 조사했잖아요. 근데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고 일부 피해가 발생했거나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을 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외에 플러스 무슨 조사 한다고요? 추가 조사. 그럼 왜 추가 조사를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냉해가 오고 우박이 왔다라고 합시다. 순서가 우박이 오고 냉해가 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우박이 오고 냉해가 왔다고 가정합시다. 자, 종합위험이면 우박 보상해요 안 해요? 합니다. 냉해는 다 보상하는 거지요. 다 보상하는 거니까 저가 착각 조사를 해서 우박과 냉해로 인해서 줄었는지 조사하면 돼. 평창 만에 적착을 했는데 착각 감소 가실수가 3,000개 나온 거야. 그 3,000개는 우박과 냉해로 인해서 3,000개가 줄었다는 거예요. 조사되지요. 근데 이게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다고 봅시다. 5종 한정 우박 보상해요 안 해요? 태, 우 보상하지요. 보상하는지 얘네? 근데 냉해는 안 하지요. 그러면 얘로 인해서 3,000개가 됐는지 얘로 인해서 3,000개가 됐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우박만 보상하는 거잖아요. 냉해는 보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조사를 통해서 줄어든 3,000개는 우박으로 인해서 3,000개가 줄은 거지 냉해가 하다면 더 많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이 3,000개 중에서 우박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거는 2,000개. 나머지 1,000개는 몇 개라는 거야? 냉해로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5종 한정에서만 보장을 하는 거니까 얘는 따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육아타박률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로 갔더니 우박이야. 5종 한정이네. 추가 조사하겠습니다. 그게 육아타박률 조사예요. 자, 그게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18페이지를 보세요. 18페이지. 자, 18페이지에 보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는 게 있지요. 이게 기본 조사예요. 사고 접수가 되면 보상하는 죄로 이게 보상하는 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예요. 자, 거기서 쭉 내려가서 첫 번째가 보상하는 죄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죠. 그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뭐 피해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무 피해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 피해가 가, 나, 다가 있어요. 가, 나, 다. 근데 다는 옆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5종 한정 특약 가입건에만 요거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라에 보니까 피해 규모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죠. 밑에 라에. 거기 보니까 얘는 언제 얘를 확인한다고 했어요. 조수해 및 화재 등으로 전체 나무 중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발생된 경우 실시한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육아타박률 조사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 낙엽률 확인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뭐라고 돼 있느냐니까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해서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는데 우박이 왔다. 그럼 무슨 조사해야 된다고? 육아타박률을 조사하고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는데 나무가 소실되거나 유실되거나 도복되거나 절단되거나 침수되었다면 나무 피해를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낙엽에 피해가 있었다면 단감, 떫은감 품목에 5종 한정이었다면 낙엽 인정, 낙엽률 조사하고 낙엽 인정 피해율을 조사. 이거를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 더불어서 한다라고 해서 추가 조사, 추가 확인 조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로 가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밑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가 후 착과수 조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지금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보세요.
적과 이전에 조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니까 기본적으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근데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하고 적과 후 착과 조사하면 끝인데 피해 사실 확인 조사와 더불어서 추가로 조사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으나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일부 나무의 피해가 확인했을 때는 피해 규모를 추가로 조사하고요.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는데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는 유가타박률, 소실, 절단, 도복, 매몰, 유실, 침수가 되었을 때는 나무 피해를 조사를 하고요. 단감, 떫은감, 품목의 5종 한정일 때는 낙엽률 조사를 통해서 낙엽 인정 피해율을 조사한다. 이거는 보장 방식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추가되는 조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유가타박률, 나무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 이 세 가지 품목은 어떤 보장 방식에 가입을 했을 때 5종 한정에 가입을 하고 우박이 와야 되겠죠? 예? 5종 한정에 가입을 하고 소, 절, 도, 매, 유, 침과 같은 나무 피해가 있어야 되겠죠? 5종 한정에 가입을 하고 품목이 단감, 떫은감이고 잎의 피해가 6월 1일 이후 피해시만 얘를 조사해요. 그러니까 얘를 조사하는 사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첫 번째 다시 유가타박률은 5종 한정에 가입을 하고 제2유형이 나무 피해율은 5종 한정에 가입을 하고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소, 절, 도, 매, 유, 침. 암기 코드 소, 도둑놈은 매우 쳐라. 소, 절, 도, 매, 유, 침. 이게 나무 피해의 상태예요. 나무 피해의 상태. 소실, 절단, 도복, 매몰, 유실, 침수. 나무의 상태입니다. 피해 상태. 이런 경우에는 나무 피해율. 그 다음에 품목이 이파리를 보상하는 것은 사과배는 보상 안 해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해서만 그 잎의 피해가 6월 1일 이후부터 피해가 돼야 돼요. 6월 1일 이전에는 이 잎이 과실을 키우는데 기여를 안 해요. 6월 1일 이후부터 과실을 키우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잎의 피해가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낙엽 인정 피해를 인정 안 합니다. 6월 1일 이후부터 하는 이유는 6월 1일부터 비로소 과실을 키우는데 잎이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과실의 비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해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리고 잎의 피해 5종 한정에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하여 6월 1일 이후 이파리 피해 심한 낙엽률 조사를 통해서 낙엽 인정 피해율을 산출한다는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